하나님의 사랑으로 수형자를 변화시키는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에 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일제히 부활절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기아성 전국지역 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성령의 이름 아래 하나됨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한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가 교도소 수감자로 구성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형자를 변화시키는 아시아 최초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이야기인데요.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교도소에서 가족 만남의 날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효미 기자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손놀림. 커피를 내리고 있는 건 바리스타가 아닌 소망교도소의 수감자입니다. 소망교도소 안에 있는 로뎀 카페는 수용자들이 직업훈련원에서 딴 바리스타 자격증을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자 가족 만남, 멘토링 상담 등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카페에서 근무한 지 3개월 된 수감자 A씨는 다시 한번 의욕적으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직업훈련원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사명감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밖으로 나가서도 더욱 성실히 주변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한국교회가 교화를 목적으로 연합해 설립한 소망교도소는 취업을 통해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교화를 돕습니다. 입소 시 3개월간의 신입교육으로 신앙을 갖게 된 재소자들도 있습니다. 기도회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형제들이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듣는 그런 시간과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복음을 영접한 형제들도 많이 있고요. 소망교도소의 특별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거듭남과 회복 공동체라는 핵심 운영 철학에 맞춰 신입교육을 마치는 날 수료식에선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도소 내에서 진행된 이사회를 마친 김사만 목사는 자신도 수용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말로 수용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곳에서 변화되어 나가서 사는 삶은 그와 그의 가족을, 온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아픔과 잘못을 가족들이 잘 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제일 귀합니다.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수용자들이 변화돼도 출소 후 가족들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적응이 힘들다고 강조합니다. 가족들과 접촉면을 늘리고자 준비한 세족식과 편지 낭독 순서에서는 수용자와 가족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전 세계 교정사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제교도협회 한국본부와 업무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고치는 게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의 수용 인원은 남자 400여 명으로 약 55%가 강력 범죄자인데도 재범 비율은 다른 교도소에 비해 낮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망교도소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절 기념 메시지를 내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 사랑과 희망이 확산되길 기원했는데요.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교단별로 일제히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엔 주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 전쟁이 속히 멈출 것을 기원하며 평화를 이끌어내자는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등이 속한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는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의료개혁 등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화해와 대통합을 이루길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후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과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남북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장통합은 목회 서신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개인,
가정, 교회와 사회에 치유와 평강을 가져오길 기원했습니다. 예장 합동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승리하자는 기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양극화와 불의한 현실 속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를 부활신앙으로 극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장총은 부활 생명의 복음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남북교류가 경색된 가운데 6년째 북한과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하지 못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명성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주제는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으로 굿TV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전국지역 총연합회가 전북 전주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아성 대표 총회장인 이형훈 목사도 전주를 찾아 성령의 시대, 부흥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선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호남 전북본부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전국지역 총연합회가 22일 전주 순복음 참사랑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 나선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대한민국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에 부흥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국에서 200여 명의 대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정기총회는 전국지역 총연합회 회장에 총회 상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민충기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현 임원진의 유임을 결정했으며 21개 지방회의 신임 회장들을 인준했습니다. 축사에서는 총회의 화합을 기도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정기총회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반갑고 아주 화평하게 진행될 거예요. 굿TV 김명전 대표는 설교 말씀의 은혜를 전하며 기아성의 새로운 부흥과 번영을 기도하는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아성이 새로운 부흥과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기아성 전국지역 총연합회는 여의도와 서대문 총회 통합 후 행정 단위로 구별된 지역 총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이 모인 연합회로 산하 23개의 지방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승균입니다. 조선 말기와 한국 초기,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독립정신을 뿌리 깊게 다진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황해도 재령에서 활약한 윌리엄 헌트 선교사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이끈 그의 아들 브루스 헌트 선교사인데요. 이 두 선교사의 사역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 앞에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말기 장로교 선교의 불씨를 지펴온 윌리엄 헌트, 한윌엄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헌트 선교사는 황해도의 외진 재령을 선교의 중심으로 일궈냈습니다. 그는 약 10명의 선교사와 지역 주민을 동역자로 양성했으며 병원과 학교, 교회 설립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헌트 선교사가 세운 선교 사역자는 국내를 넘어 중국 산둥까지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헌트 선교사의 사역 방식을 한국교회 선교에 비춰보는 초기 내한 선교사 탐구 심포지엄이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에서 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많은 선교를 하지만 숫자보다는 이런 선교의 어떤 그 내용과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백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던 이 모델을 우리가 지금도 개발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헌트가는 대대로 한국 선교에 헌신했는데 아들 브루스 헌트는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한부선으로 알려진 그는 한국 장로교 의원들이 일제가 민족말살 정책으로 강요한 신사참배에 찬성할 때 유일하게 반대하다 쫓겨난 인물입니다.
1940년 한 부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사참배 반대와 바른 신앙을 키워나가겠다는 결단을 담아 언약을 발표하는데 이로써 독립적 정체성을 가진 장로교 정신이 세워지게 됩니다. 투옥 중에도 신앙을 이어나간 그의 믿음은 한국 개신교 역사에 깊이 새겨져 오늘까지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좌표가 무엇인가를 한국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서 끝까지 가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그런 정신을 잘 이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개혁주의연구소는 이 같은 초기 선교사의 정신과 행동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강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교회는 어떤 입장을 지녀야 하는지를 역사적인 것에 근거해서 가장 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복음 전파를 위협하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헌트 가문이 보여준 정신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오는 31일 열리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NCCK 실행위원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회원교단은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하여 일치와 연합을 도모하되 기구적 차원에서는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사실상 불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NCCK 관계자는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진행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모임에 참여해 NCCK가 연합예배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예배 장소 결정에 반대한 일부 실행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내부 반발을 겪으며 해당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CCK는 22일 임시 실행위원회를 열어 부활절 연합예배 불참을 결정하면서 단독 연합예배 진행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포함한 교계단체 22곳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동역사 명칭 부여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예장합동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 TF팀은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목회하는 여성에게 동역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개혁연대 등은 합동총회의 이 같은 결정이 남녀를 더욱 차별화하고 위계화하는 몰지각한 고육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사자인 여성 사역자 및 여성 신학생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해 교계 내에 혼란을 준 것을 사과하고 추후 관련 논의 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합동총회에 요구했습니다. 개혁연대 관계자는 합동총회가 성평등한 교단으로 거듭나도록 돕고 21개 단체와 뜻을 모아 여성 안수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겨울부터 3월까지 전국 에너지 취약계층에 402만 장의 연탄이 전달됐습니다.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은 23일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2023년 전국 연탄 나눔 성료식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에선 11,363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총 2,812가구에 연탄을 전달했으며 목표치의 134%를 훌쩍 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성료식 당일에는 백사마을 30가구에 총 6,000장의 연탄과 쌀, 라면을 전달하며 나눔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밥상 공동체에서 실행한 전국 연탄 사용 가구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7만 4천여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소속 교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100명에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으며 일부 의대는 총회를 열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국민의힘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알맹이가 없고 공허하다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총회를 열고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조에는 65개사 18,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실질적 협상 주체인 서울시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시급 12.7% 인상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 측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며 사실상 임금 동결로 맞서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26일 총파업 여부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노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범죄자도 빈번히 공개 처형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에서 지방 치안기관 중경 간부로 활동하다 2019년 탈북한 40대 남성을 인용해 북한 내부에서는 본보기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공개 처형이 횡행하고 재판 없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북한의 내부 통제 강화 배경으로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습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전까지 신뢰할 만한 측근을 확보할 시간이 없었고 제1교포 출신 친모로 인해 정통성이 약한 것으로 비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4일 6.25 전쟁 때 제일 먼저 서울에 진입했던 전차 부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파행을 빚은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끝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해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스카우트회관에 위치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조직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임차료로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조직위 구성원으로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6명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잼버리 조직위에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와 각종 수당, 운영비 등 17억 7천여만 원입니다. 조직위는 감사원 감사와 소송 대응으로 해산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격과 방화 테러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기준으로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137명, 부상자는 18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전날 타지키스탄 국적의 용의자 4명을 포함해 관련자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용의자 중 3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이들 중 일부는 범행 대가로 약 730만 원의 돈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테러범들은 자동소총을 무차별 난사한 뒤 인화성 액체를 뿌려 공연장 건물에 불을 지르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직후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는 이번 테러를 자신들이 벌였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아랍어 자막으로 독점 영상, 기독교인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공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용의자 4명이 공연장을 가로지르는 모습에서 변조된 음성으로 자비 없이 죽여라, 우리는 신의 대의를 위해 왔다고 말하는 자막이 나옵니다. 모스크바 테러로 러시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 24일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을 공격해 러시아 해군 상륙함 2척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새벽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의 주요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해 러시아의 상륙함 2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공격은 최근 이뤄진 가장 대규모 공격이었다며 시내버스와 운송용 선박, 일부 주택 등도 피해를 입었고 주민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960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이래로 최대 규모의 동맹 강화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달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작전 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 미군 사령부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태평양 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TF를 창설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주일 미군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대만 충돌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을 포함해 중국발 위협에 대응해 미일 간 군사 공조와 작전 계획 수립을 보다 더 빈틈없이 하려는 차원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이 자국 인질 40명과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800명의 교환을 제시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 북부 출신 피란민의 거주지 복귀 허용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사흘간 하마스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타결 가능성은 50%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 12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요구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 불가와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마스 소탕전을 즉각 재개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한풀 꺾였습니다.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에서는 오후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목요일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 기온은 한 주 내내 예년 수준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3도, 광주 15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국가 애도의 날이 선포된 러시아에선 1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을 향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군은 최근 공습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